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뒤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모자도 있고, 뭐 이런 셀카봉도 있고, 그리고 뭐 여권도 있고, 지금 이렇게 말레이시아 돈도 있거든요. 오늘 가서 환전을 해왔어요. 지금 막 짐을 싸려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물품 리스트를 좀 정리했고,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막 이제 다 정리를 좀 해서 짐을 좀 싸려고 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인생에 처음 혼자, 심지어 혼자 해외 세미나를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나이 먹도록 혼자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지 못했던 거는 예전에 제가 그 일본에 삿포로 다녀올 때 그때 이제 그 일이 너무 빡셌거든요. 학원 업무랑 이제 그 대학 강의랑 두 개 같이 돌아가면서 너무 빡셌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일이 주어지면 그게 어떤 그 물리 스트레스가, 그 정신의 스트레스가 몸의 어떤 그 물리적인 이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이명이 되게 심하게 와서 40이 안 된 나이에 이명으로 병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30대 나이에 이명이 올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르신들인데 30대 이명 와서 병원에 온 사람은 사실은 저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명으로 되게 막 고생을 하다가 그때 그 해 말에 연말에 가족들이랑 이제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어, 돌아오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갈 때 그랬던 것 같기도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기압이 뭐가 안 맞으면 고막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그날 고막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 많았고 여행 기간 내내 계속 불편하다가 결국 이제 한국 돌아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병원 가도 소용없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막의 그 문제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아팠거든요. 고막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던 때였어요. 귀에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제 귀가 너무 안 좋고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비행기 타도 괜찮을까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너무 흔쾌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라고.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 마음 한켠에는 비행기 타면 귀 또 아프면 어떡해. 이제 그런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저의 의사결정의 패턴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항상 제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의 의사결정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특히 저는 건강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30 초반에 운전하다가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병원을 정말 우리나라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보다가 결론적으로 차를 팔았죠. 나는 이제 앞으로 운전은 평생 못하겠구나. 근데 그거가 사실 얼마 전에 개선이 됐거든요. 결국은 제가 갖고 있던 그 나쁜 운전 습관 때문이었고 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차를 제거함으로써 사실 그로 인해서 저의 어떤 행동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고 삶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졌죠. 저는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실은 10년 이상 20년 가까이를 살아온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저한테 발견한 패턴 하나가 이거고, 이제 두 번째 귀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했나 보면은 저는 또 비행기를 안 타는 선택을 해요. 심지어 그 생각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인생에 세계 여행은 없다. 근데 아까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사실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비행기를 탈 때 누구나 그런 어떤 기압의 차이로 귀가 약한 사람들은 그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 사실 이거를 착용하면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걸로 완벽하게 뭐 된다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이제 이거 하나를 준비하면 사실은 크게 그거로부터 이게 좀 불편이 덜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한 몇 년 동안 되게 오래 비행기를 안 탔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국내 여행을 한번 갔어요. 해외 여행의 비행 시간이 긴 건 좀 위험하니까 제주도는 1시간 정도니까 괜찮겠지? 근데 제주도에서 1시간을 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비행 시간을 늘리는 이제 그런 다른 나라 어디 가까운 데부터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행기를 오래 안 탔던 이유가 나한테 뭔가 이제 그런 물리적 불편, 귀가 너무 아파서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그래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찾아봤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거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나름대로 저도 이게 평소에 일이 너무 빡셌고 뭔가 휴가 때가 되면 어떻게 좀 그래도 쉬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쉬는 방법이 뭔지를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좋다라는 걸 그냥 따라해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호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여행지 가서 먹고 쉬다 오는 그런 여행. 그러니까 가서는 그냥 그런 대로 뭐 보고 좋은데 그게 돌아와서 현실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현실에 돌아오면 여행에서 돌아오면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런 스타일의 여행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여행지에서 얻은 행복으로 현실에서 내가 뭔가 힘을 얻거나 그거가 뭔가 나한테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살아가는데 굉장히 원동력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를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걸로 얻어지는 행복은 되게 짧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고 가서 어떻게 그 시간을 질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에 단지 쉬러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배우러 가고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실은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고 영감을 얻으러 가는 게 여행이어야 하는데, 예전에 저는 그런 방식의 여행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제가 오로지 아는 거라고는 패키지 여행 가서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은 그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서 그 현지 맛집이라는 맛집들 가고,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갔고, 사실은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뭐 해외 혼자 나가서,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이니까 미국에 가서 혼자 그렇게 여행하다 오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솔직히 되게 부러운 생각도 들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가 여행 유튜버로 새로운 곳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 담아서 나눠주는 그런 여행 유튜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들은 참 삶이 자유롭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자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단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그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다는 건 사실 진짜 용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정말 팀을 이끌고 가는 건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막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정말 이거 하나 들고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불쑥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담아서 그렇게 막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한테 들려주는 건지. 근데 그냥 그 보여지는 화면에서 봐서는 그분들은 뭔가 정해지고 짜여진 게 없이 그냥 우연의 발견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스토리를 모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우연의 발견으로 만나진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정말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스토리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참 자유롭게 사는구나 라는 걸 저도 되게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해외까지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뭐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 같은 거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제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잠깐 생각해 봤다가도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뒤따라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제가 어떤 의사결정 패턴을 보면 항상 작은 문제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처럼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그거에서 얻어진 나한테 어떤 작은 부정적인 경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미부여를 했고, 그래서 다시는 그거를 만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이 문제를 만들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선택을 해보다 보니까 점점점 제 삶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제 세상이 좁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원인이 뭔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사는 게 답답하고 숨막히지? 왜 이렇게 나는 맨날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지? 근데 누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내 틀 안에 나를 가둔 이유가 뭔가 보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려는 선택들이 나를 그렇게 답답하게 점점 작은 상자 안에 나를 가뒀다라는 걸 깨달아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세스 리소스라는 이제 제가 듣고 있는 현재 그 수강하고 있는 이제 교육 과정이에요. 석세스 리소스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 한국에 이제 로보틱 교사키 세미나를 개최한 그 기관이거든요. 네, 그곳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 제자 양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그 기업이 한국에도 뭔가 이제 교육을 런칭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 방문해서 같이 내년도 말레이시아에 방문해서 내년도 일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상의하고 또 세미나 참석도 하고 이제 이런 기회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는 저희 멘토님의 제자들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함께 수강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그 멘토이신 김미 멘토 아이스강 대표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일정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본인 혼자 다녀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에 못 가면 2월 달에 이제 조금 다른 일정이 있었고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혼자 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조금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저의 익숙한 그런 습관 패턴들이 또 사실은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혼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등등등.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께서 만약에 본인이 갈 수 있다면 서포트를 해주시겠다. 근데 원래 저였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조금 생각해보고 답변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결정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30 중반까지는 기회가 왔을 때 되게 그런 결정이 빨랐어요. 근데 학원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제 시스템이 되게 프레질해진 거죠. 왜 그랬나 보면은 안 틀리는 선택을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이제 그 제거하는 시스템, 뭔가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두려운 경험이었다면 다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거하는 그 시스템이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어떤 메인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뭔가 이제 계속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빨리 즉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항상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안 하고 최대한 혼자 미루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걸 하긴 해요. 뒤늦게 따라가서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꾸역꾸역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언제나 속도가 늦은 게 저의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치명적인 위크 포인트인 거죠. 약점인 거죠. 취약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항상 선뜻 대답했다가 이거 내가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교육업을 하는 동안 내가 말뱉은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건 절대 약속하면 안 되라는 게 저한테 너무 사실은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실 내가 약속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딱 자르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멘토께서는 항상 무리하게 약속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라. 이게 사실 10배의 법칙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기간들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바로 답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말은 뱉어놓고 나서 조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되었죠. 왜냐면 그 페낭이라는 곳에 비행기를 한번 환승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혼자 내가 이렇게 뭐 장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되게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외국에 가서 뭔가 내가 그 나라에서 이제 타고 이동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혼자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여행지 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게 저한테 새롭고 낯선 경험이죠.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이 나이가 먹도록 혼자 그런 경험 한 번을 해보지 못했다는 게. 하지만 예전에 또 저였다면 그런 저를 또 비난했을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뭐하고 살았니? 근데 이제는 저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달라지기로 결정했고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용기를 낸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에 그 주요한 가장 이제 메인 포인트는 석세스 리소스의 그 리차드탄 회장께서 하시는 이제 그런 세미나 참석해서 그러니까 전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교육 기획자와 컨텐츠 개발자와 강사와 그리고 또 교육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입장으로 전체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하고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를 봐. 왜냐면 교육 강사로 우리가 무대에 서서 강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파트가 보통 사람들은 강사만 생각하는데 큰 교육 하나를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정말 무대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교육회사에서 교육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람들은 보통 강사가 강의하는 파트만 생각하는데 이 강의 하나가 마련되기 위해서 정말 그 무대 밖과 옆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서포트와 협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를 전체 그림을 크게 보고 오는 게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써서 이렇게 멀리 정말 난생 처음 해외에 세미나에 다녀오잖아요. 사실 작년에 그랜카돈 교육을 제가 1,000만 원 결제하면서 사실 그때 마이애미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9월 말 10월 초쯤 결제를 했으니까 1년 정도 내가 열심히 성장하고 2024년 9월쯤 가서 세미나를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시간을 잘 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실수를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제가 작년에 기대하고 바랬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틀렸고 많은 것들을 틀리면서 사실은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카돈 교육은 지금 제가 미국에 가서 듣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버추얼로 온라인으로 듣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전에 저희 이제 멘토님께서 그 교육을 결제하셔서 그때 같이 저희가 함께 교육을 참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났고 제가 새로운 경험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보이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4일 꼬박 밤을 새야 되는 게 또 이제 하나의 챌린지이긴 하지만 또 체력 관리 잘해서 해봐야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이 프로젝트 외에 제가 이제 2가지를 더 해보려고 해요. 일명 똘끼 프로젝트죠.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네, 삼각대죠. 요 삼각대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그 세미나에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세미나가 개최가 되니까 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싱가포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그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최소 10명을 인터뷰를 하고 올 생각이에요. 10명. 이제 그 교육에 참석하시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 어떤 얻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물론 궁금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되게 사실은 흥미롭고 그 자체가 굉장히 배울 거리가 많은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린 정말 많이 배워요. 그래서 세미나장에서 원래 저라면 낯선 사람한테 가서 먼저 말 걸고 이런 오지랖 안 떨지만 그 세미나장에서는 제가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 진행을 할 거고 물론 그 10명의 사람을 제 카메라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소 10명과 인터뷰를 나눌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깊은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인터뷰 요청해서 저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들 스토리를 나눠보고 싶은 거. 첫 번째 하나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역행 똘끼 프로젝트죠. 이거 하나를 진행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여행 유튜버들 보면서 저는 좀 부러웠거든요. 어떤 게 부럽냐면 저분들은 삶에 진짜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자유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고 찍어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낯선 곳에 가서 아무런 시나리오랑 아무런 계획이 없이 우연의 발견으로 만나지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에피소드, 해프닝 이런 것들을 담아가는 게 사실은 이런 게 유튜브의 어떤 진정한 매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자기 혼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 혼자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지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용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용기에서 진짜 자유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근데 이 자유를 얻으려면 분명히 용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용기. 일단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시간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자유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자유가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내가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건 사실 말도 못하는 재앙이거든요. 그 시간이 우리는 굉장히 뭔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정해져 있는 일이 없고 막연하게 내가 그냥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어. 근데 그 자체가 제가 해본 경험의 바로는 사실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답거나 절대 천국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라는 거를 진짜 얻으려면 사실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정말 용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주어졌을 때 함께 오는 게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유는 원하지만 이 불확실성은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가 왔을 때 그래서 이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의 첫 번째 똘끼 프로젝트는 10명 인터뷰,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봤던 그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그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처럼 앞에 뒤에 저한테 하루 정도씩 시간이 있거든요. 그 세미나 앞뒤로. 그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페낭이라는 곳을 제 나름대로 그곳에서 제가 얻은 경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을 여행 유튜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컨텐츠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제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는 제가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이트 공유하고, 그분들이 또 저의 이런 스토리에 영감 얻어서 그분들도 용기 내어서 무언가 그분들이 어렵고 두렵고 그런 무언가를 향해서 용기 내어 도전할 수 있게, 또 이제 제 어떤 저의 이런 스토리가 그분들한테도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말레이시아 페낭에 다녀오는 이유는 그게 저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제가 했던 안전하고 편안하고 이제 그런 것들만 선택하던 그런 저의 패턴, 그리고 뭔가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것들은 최대한 피하고 제거하던 저의 패턴, 이런 것들을 역행하는 것이 이제 나 홀로 무언가 이런 이전에 두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혼자 경험하는 것이 저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선택들로 만들어졌고 현재의 나의 모습에 내가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하는 또 선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는 2024년과 조금 더 다른 사람으로 조금 더 용기 있게, 조금 더 똘끼 있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녀오는 동안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